거의 100% 나오죠. 100%. 자, 29, 30, 31 나왔는데 33에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지문으로. 32회 때도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계약금이라 주권을 씁니다. 계약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관물, 금전 기타 유관물을 뭐랍니까? 계약금이라 합니다. 계약금이라 합니다. 자, 밑에 가서 계약금 계약 됩니다. 계약금 계약. 자, 그럼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매매 계약의 부수의 포인트,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입니다. 현관펜 종된 계약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될까 안 될까? 무효가 됩니다. 종된 계약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판례가 있는데, 약정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승인할 수가 있다 없다? 왜? 요물 계약이니까. 계약금이 꼽아야 승인하는 겁니다.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당사 임의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사례에 나와 있는데, 아까 뭘 꼽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계약금. 계약 꼽지 않으면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성립 시기 한번 보세요. 성립 시기. 자, 그러면 계약금을 동시에 해야 되느냐? 매매 계약과? 아니다 이 말이에요. 뒤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집에 가서 붙여줄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매매 계약서 쓰고 집에 가서 붙여줄게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줄,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수수된 계약금도 뭐로 본다? 계약금의 효력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뒤에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에 반환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요. 교부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나 충당하는 게 관행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보세요. 계약금은 아까 뭐라 했어요? 계약금은 금전기타 유관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가 건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BMW 7 시리즈를 가지고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죠? 그래서 잔금 다 치고 난 다음에는 목조물을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죠?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런데 돈을 줬을 때는 뭡니까? 다시 주고 돌려받고 다시 주고 이렇게 하 귀찮잖아. 상계를 해버리지. 쌍계를. 맞죠? 자,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계약금은 많은 게 원칙이다. 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제 뭡니까? 계약금이 돈이니까 안 돌려주고 이제 뭡니까? 상계해버리죠. 자, 그렇게 되는 말입니다. 자, 그 밑에 가서 계약금의 종류, 자,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뭐다? 증약금이다. 증거로서 약속한 금액이다. 증약금. 자, 뭐로 추정합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 그래서 이 계약금이 뭐로 쓰인단 말입니까? 해약할 때 해약금으로 쓰이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위약금은 뭐가 있을 때? 특약이 있을 때. 맞죠?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이 되는 겁니다. 위약벌은 추가 손해가 입증했을 때 위약벌이 되는 거고요. 위약벌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을 꼽았을 때는, 자, 이거는 언제 하는데? 이행 착수 전까지 합니다. 전까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교부자는 뭡니까? 여기서 교부자가 누구야? 계약금을 준 사람. 을 얘기하죠. 을은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뭡니까? 계약 파기하려면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원상 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슨 계약입니까? 계약은 계약은 무슨 계약? 요물 계약. 무슨 계보? 현대계보. 현상강구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 계약. 계약금이든 임대차 할 때 보증금이든 먼저 꼽아야 되죠. 그래서 요물 계약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돼요. 요 판례들은 좀 이따가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그럼 책에 봅시다. 483페이지 첫 번째 줄 것이고 증약금.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습니다.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가진 계약금이다. 주면 되고,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위약금 뭐가 있으면 파랗게 돼 있죠. 밑에 파랗게 됩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만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성질을 갖지는 않는다. 뭐가 있어야 위약금이 된다 그랬습니까?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옆에 위에다가 손해배상 특약 위약금은 옆에다 갈라해서 뭐가 있을 때? 특약 적어놔. 특약 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기출지문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가 볼 필요 없고. 자, 양 넘기면 양가로서 한 번에 뭐로 해약금이죠. 계약금 해약금이죠.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단 말이야. 이 계약금이 뭐로 쓰인다? 해약할 때 금액으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 해약금으로 추정 나옵니까? 자, 565조입니다. 565조. 1항 볼게요. 매매의 당사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이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자, 형합해주고 이행에 뭐 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저기서 누구야? 계약금 준 사람, 을은 어떻게 됩니까? 교부자는 이를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 갑은 무슨 상환 현관펜?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계약금이 해약할 때 금액으로 쓰이니까 뭐로 추정입니까?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551조 규정은 전항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요.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내면 무슨 배상 청구는 못해? 손배 청구나 무슨 해부 청구 못해? 원상 해부 청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 거면 됩니다. 해제의 요건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 놓으시고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고 끝낸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 옆에 페이지 485페이지. 자, 보시면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나옵니까? 아, 그거 하기 전에 위에 거 중요한 거 빠뜨렸네. 다만 나와 있어요. 맨 위에. 상대방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는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현관배. 배액만 상환하면 되지. 공탁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해약금의 기준의 금액인데 세 번째 줄 줄것이고 약정 계약금입니다. 자, 약정 계약금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계약금이 우리 1억짜리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보시면 일로 와서 이 부동산 등기는데 1억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통상 10%죠. 이게 뭐예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뭐라고?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통상 얼마입니까? 계약금 10% 걸죠. 딱 정해진 거 아니죠? 내가 이 물건을 꼭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 싶다 그러면 계약금을 30% 걸어도 됩니다. 그럼 얘가 배액 상환할 수 있겠어? 없겠어? 꼼짝도 못합니다. 예? 근데 내가 이거 사야 될지 애매모할 때 됩니까? 계약금을 적게 거는 거야. 500만 걸든지 300만 걸든지. 알겠죠? 내가 반드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 걸어보고. 그럼 배액 상환하면은 3천만 원 꼽았다. 그러면 배액 상환 6천만 원 꼽아야 됩니다. 그러면 걔가 이제 배액 상환이 싫었어라도 계약금이 걸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줄을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계약금을 10%인데 30% 드릴게 이래 돼. 알겠습니까? 하겠나 이거?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제일 중에 그거잖아 지금. 맞죠? 배액 상환하지 못하게 해야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정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계약금이 1억이면 왜 매매할 때 계약금이 1,000만 원이면 근데 오늘 가계약금 100만 원 꽂고 내일 900만 원 보내줄게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계약금 100만 원 받았는데 배액 상환할 때 얘가 뭐라냐면 200만 원 주면 안 되고 줄 때는 얼마 줘야 됩니까? 약정한 금액의 100입니다. 2천만 원 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약정한 금액이 뭐라고? 100이다. 28에 32 기출지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갔어. 해제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 했습니까? 이행 착수 전까지 여기 해놨습니다. 이행 착수 전까지가 무슨 지급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업번의 첫 번째 주구죠.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없다 해놨죠. 나머지 밑에는 볼 필요 없고 쭉 내려가서 니은번에 어디 보냐면은 네 번째 줄 가면 중도금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찾았습니까? 거기 현관편에 돼. 자, 이행에 착수하면은 해지할 수 없다 했지. 그러면 대표적인 판례가 뭐라고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 다 안 봐도 돼. 그것만 체크하면 돼. 그래서 중도금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별표입니다.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옆에 31의 기출지문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네, 그게 포인트고 나머지 볼 필요 없고 그 밑에 리얼번이 이제 또 시험에 나왔던데 자, 관할 간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행착수라 보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맞죠? 계약금만 꼽았을 때 배액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배액 상환할 수 있어 없어? 안 되겠다. 옆에다 몇 페이지 참조? 27페이지 참조. 자, 27페이지 한번 봐봐. 판소도 27페이지 한번 봐봐. 폈어요? 네. 27페이지 가면은 밑에 4번에 가면은 계약금은요 언제 반환한다 그랬어?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한다 그랬죠? 계약금의 반환은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한다 했잖아. 맞지? 그 밑에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는 없다 했죠. 그리고 몇 페이지? 82페이지 참조해놨잖아. 누군지 몰라도 적어놨어. 맞죠? 해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됩니다. 그래서 책에 485페이지에 파랗게 된 거 있죠? 그래서 맨 끝에 줄거면 돼요. 그 파랗게 된 거 그 다음부터 줄거면 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라도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어 없어? 있다. 요 내용이 이거야.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라도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있다. 무슨 말이겠죠? 요게 요렇게 하살표 딱 해놓으면 되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옆에 기출지문 토지거래 허가위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행착수입니까? 아닙니까? 이행착수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넘기시고 5번째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565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어디 가야 강의준 나온다 했어? 임대차 가야 강의준 나옵니다. 나머지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야. 그러면 절대 안 틀려. 제발 좀 들으래. 알겠죠? 20년 동안 문제풀이 했는 사람의 조언이야. 제발 좀 들으래. 알겠죠? 자, 됐어. 자, 저번 주에 뭡니까? 모의고사 칠 때 어떻게 돼요? 그래도 30점 받았지? 그래서 전화 와가 내한테 뭡니까? 막 저한테 와서 뭐 이래가 때려치우고 싶다. 뭐 이상하다고. 제가 몇 점이라서 시험 치기 전에 3월 달에 30점 평균이야. 4월 달에 몇 점? 40점 평균. 5월 달에 평균이 50점입니다. 6월 달에 평균은 50점이야. 왜 50점일까? 5월 달에도 처음 오시는 분도 있거든. 어제도 전화 안 받았는데 뭐랍니까? 뭐 그럼 한 3개월만 하면 되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와서 한번 물어보라고 여러분이 3개월만 되는가? 맞죠? 그래서 박사한테 봤을 때는 자기가 3개월만 자기 뛰어난 머리를 믿고 있잖아요. 맞죠? 3개월만 될 거 아니에요. 와서 한번 겪어보면 됩니까? 아이고 이거 3년 해가 되겠나 이 생각. 그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맞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틀면 어렵게 내려고 뭡니까? 출제위원들이 보여 막 문제 보면 보이잖아. 맞아. 꼬아가 뭡니까? 여러분 국어 약한 거 알고 있어 그것도 막 꼬아가 일한단 말이에요. 맞아. 이런 판국이 뭡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알죠? 그래서 뭐 30점이 나오면 잘한 거예요. 근데 2차가 뭐 70몇 점 나왔다. 중개사법이 나왔다. 민법이 30몇 점 나왔다. 이거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차 공부할 때가 아니고 지금 뭐 해야 돼요? 1차가 안 되는데 1차가 한 물어볼게. 1차 떨어지고 2차 됐다.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불합격이라. 1차가 돼야 된다. 1차가. 지금 4월달 5월달에 뭐부터 해야 돼요? 1차 해야 돼. 우리 지금 기출문제 해주잖아. 그래서 이걸 끝내버린 거야. 내가 그래서 5월달에도 뭡니까? 우리가 물건부터 해줄 거거든. 끝나고 나면 물건 쫙 해준단 말이야. 예? 그 미사특별본 6월달에 돼가지고 해주고. 맞죠? 그러면 이게 기출문제가 그게 8년치, 9년치를 다 해주잖아. 요 정도만 정리해도 뭡니까? 시험 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알죠? 그래, 해줍니다. 민법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2차는. 그럼 만약에 민법하고 개론이 4월달에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민법 개론 4월달에 요번에 시험 칠 때 그래서 민법 점수가 한 40점에서 50점 나왔다. 예? 자, 그런데 4월달에 이제 민법 개론 좀 됐다. 이 사람이야. 그러면 요번 시험 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법 개론하고 주기사법 그때부터 건드리는 거야. 그럼 민법 개론 주기사법 시험 치는 거야, 같이. 그리고 공법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찍고 그냥 나오는 게 좋아요. 막 찍죠? 막 찍지? 찍는 거나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미는 건 똑같아, 점수가. 공부. 알겠지? 그러면 6월 달에 뭐 해야 됩니까? 5월 달이죠. 4월 달에 했고, 5월 달에 뭡니까? 공법 어떻게 했냐? 5월 달에 시험 모의고사 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법, 개론, 중개사법 좀 된 상황이잖아. 동차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공법에 국계법하고 도계법 하겠다. 그럼 그거만 보는 기라. 그리고 시험 문제도 그거만 보고 나머지 밀어보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계법에서 예를 들면 주거환경정의법은 외울 게 너무 많잖아. 뭐 공부 안 하니까 지금 모르지 뭐죠. 주거환경정의법이 뭐지? 정의법 양이 엄청 많다니까. 어? 그러면 건축법하고 주택법도 하는 거. 주택법도 양이 많아요. 건축하고 요거 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트만 시험 치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7월달 되면 뭡니까? 공시법 마지막 한번 특강하거든. 공시법 세법 되면 특강 자료만 보고 이제 끝내는 기라. 알겠어요? 공시법 자료 그것만 시리 보고 가는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장 가면은 공시법 세법 60 딱 나오거든.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공시세법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2차만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야. 동차 하시는 분들 그거 하면 안 돼, 지금. 그리고 7월달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딱 되거든. 왜? 100일 딱 남았잖아. 그때부터 눈이 바짝바짝 한다니까. 어? 그 전까지는 눈이 뭐 그리 뭉툭한데 100일 되면은 공부하지 말아도 공부한다니까. 알죠? 그럴 때면 그때는 암기로 가는 거야. 막. 그때는 막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자동으로 돼요. 알죠? 그래서 7, 8월 달에 정리해야 될 게 공시세법이에요. 공시세법 선생님 때 미안하지만 중요한 과목이 아닙니다. 알죠? 미안한 것도 사실인데 뭐. 맞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그때 가면 정리하면 돼요. 알죠? 그 전까지는 순서대로 가면 돼요. 민법, 개론, 중개사법, 공법, 맨 마지막에 공시세법 가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동차됩니다. 아시겠죠? 동차됩니다. 자, 갑시다, 다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86페이지. 6페이지.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때문에 무슨 규정이라 했어요?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해제권을, 계약금 계약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 해제 효과, 소급효과는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배액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내면 원상해 보충할 수가 없다. 현관펜. 무슨 배상 청구 못해? 손배 청구 못한다. 현관펜 넣으시고 바로 밑에 문제 봅시다. 계약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모두 보는 것은 돼 있네요. 자, 기억번. 계약금은 어디에 포인트? 맨 끝에만 보면 계약금은 죽어놓고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오! 맞지? 니은번. 뭐를 지급한 경우가 포인트야? 중도금 지급해서 배액산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 우리 지문 다 안 읽어? 그래야 다 풀 수 있어. 니은번의 포인트 뭐야? 중도금 지급 현관펜 딱 해놓고 그럼 배액산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 맞네. 기억 니은 맞네. 자, 그러면 자 기억 니은 맞으니까 기억 니은이 들어간 게 몇 번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5번. 나머지는 난리 나야 돼. 지문에. 맞지? 그러면 이제 디귿번 갑니다. 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해제하는 경우. 자, 배액 상환해서 맨 끝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맞네? 5번 정답. 알겠죠? 박스형 문제는 기억 니은 읽으면서 밑에 날리기 시작해야 돼. 그 정답 찾아서 들어가 있다고.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푸는 연습을 많이 해줄 거예요, 나중에. 자, 옆에 가서 이제 계약 비용의 부담 갑니다. 자, 요 지문 또 시험 3번 나왔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매매 계약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 상방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 등기 비용은? 매수인 앞으로 등기 비용 매수인이 되지. 맞죠? 등기 비용이 상방이 균분 나오면 돼, 안 돼? X다 말이야. 시험에 나왔어요. 등기 비용도 상방이 균분한다. X야. 등기 비용 동안에 매수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첫 번째 죽으시고 비용은 상방이 균분해서 된다. 뭐 측량 비용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상방이 균분인데 그 밑에 가서 양갈로 2번 나오잖아. 그 비용이 뭔데? 측량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 나오지. 이런 비용은 상방이 뭐라고? 균분이라고. 이해됐지? 그런데 등기 비용은 뭐라고? 매수인이죠, 매수인. 자, 그래서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매매 효력 갑니다. 자, 보세요. 매매 효력은 자, 7번 봐봐.
자, 얘는 뭐 해야 돼요? 재산권 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얘는 뭘 지급해야 돼? 대금 지급하는 거가 있지. 이게 의무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재산권, 매도인의 의무는 무슨 의무가 있다?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자, 568조 한번 보세요. 1항 매도인 현관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해서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면 뭐 해야 된다고? 이전해야 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뭐 해야 됩니까?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항 전항의 상방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습이 없으면 동시행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매매할 때 대금 지급하고 재산권 이전은 무슨 이행? 동시행. 자, 봐봐. 이 상식이잖아. 등기 넘기고 대금 지급은 무슨 행위다? 동시행위다. 자, 그리고 판례가 잔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도 동시행위다. 시험에 다 나왔던 거잖아. 안 어렵지? 예. 그리고 해제 원상 회복도 무슨 이행? 동시행위잖아. 시험 잘 나오죠, 그것도? 네, 그거 알고 있을 거야. 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기업법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해줘야 되죠? 넘기면 되고 니은번의 내용도 줄 건 없습니다. 넘길 때 깨끗한 물건 넘겨야 되지. 압류, 가압류가 있다. 또 한번 복수해 볼게. 압류, 가압류를 말소하고 깨끗한 물건 넘기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그래서 깨끗한 물건 넘겨야 되지.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 주유소 넘기면 뭐 해야 돼요? 주유기 따로 넘겨야 되죠? 그래서 종물까지 넘겨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릅니까?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리얼번에 무슨 이행해야 된다고 아까 했어? 동시행.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뭐라고? 재산권 이전은 동시행이라고 했죠.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과실의 기속입니다. 과실. 자, 밑에 볼게요.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이 생긴 과실은 자, 인도 전이면 누구 거다? 과실은 월세 누구 거다? 매도인 거야. 그 현관펜을 대고. 인도 전이면 뭐라고요? 매도인 현관펜. 매수인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먼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금에 뭐 해줘야 돼? 이자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자, 7번 봐봐. 5월 1일날 계약금, 5월 10월 중도금, 6월에 잔금 지급하기로 했어. 이 기한이 있는 거지. 날짜 딱 정해져 있잖아. 요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자, 얘가 이제 뭡니까? 얘가 요 시기에 줘야 되잖아. 그럴 때는 뭡니까? 얘가 얘한테 가서 뭡니까? 뭐라 요 기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자를 붙이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 말이야. 왜? 얘가 5월 1일에 계약금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 줬지 먼저. 그러면 계약할 때 줬고 중도 날짜만 딱 줬잖아. 그럼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앞에서 했잖아. 중도금 지급하지 않다가 잔금 와버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잔금부터 동시이잖아. 근데 요 사이에 지연이자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했지. 맞지? 자, 그래 됩니다. 근데 이 날짜에는 줘버리면 지연이자, 이자는 있어 없어? 없지. 맞죠? 네, 그래서 이자는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기한이 있을 때는 그 기한대로 주면 됩니다. 네, 됐다 이 말이고. 자, 밑에 가서 보겠습니다. 기억번에 A번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B번의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먼저 목적물부터 받으면 이자 지급해줘야 된다는 내용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니은번에 A번, B번 딱 묶어놓고 줄 다 끊으셔야 돼. 옆에 기출지문입니다. 자,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 생긴 과실. 자, 인도 전이면 이 과실 월세는 누가 가져간다고? 매도인. 자, 보세요. 여기 월세 300만 떨어져. 돈 다 받기 전이면 누구 거다?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한다고 월세를. 돈 다 지급하면 매수인이다. 목적물 넘기면 매수인이다.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인 거죠. 오케이? 시험에 이거 다 나왔다 이거. 한두 번 나온 게 3번이나 냈다. 3번. 옆에 기출지문 별표 해놔야 돼요. 그 내용. A번, B번 전부 별표.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10년도 3번. 옆에 페이지로 가서 그 판례 별표입니다. 그 판례가 3번 나왔다고. 맞죠? 자,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대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누가 과실 취득한다고? 매도인입니다. 됐죠? 그게 시험에 3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밑에 가서 매수인 의무는 무슨 지급 의무가 있습니까?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85조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채무 이행의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 의무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다. 자 보세요. 5월 2일 날 계약금, 5월 10일 중도금, 6월 잔금쯤에서 해준다. 그렇게 다 있으면 얘뿐만 아니라 얘도 동일한 기한이 있다. 얘도 동일한 기한이 있지만 얘도 동일한 기한이 있죠. 낮아서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6조 갑니다.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슨 장소에서 현금화해? 이것도 시험에 3번 나왔어. 옆에 기출문 있지? 법조문 586조 별표해놓고 시험에 3번이 나왔어. 3번. 맞는 지문으로 3번 나왔습니다. 무슨 장소에서 한다고? 인도 장소. 중개 사무실이죠, 보통. 맞죠? 보통 중개 사무실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동그라미 3번. 대금의 이자. 먼저 목적물부터 먼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588조가 내용이 뭔데? 읽어볼게요.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염려했을 때, 자, 죽으시고 무슨 염려했을 때? 이를 염려했어요. 매수인은 위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어? 거절할 수 있다. 내가 중도금 지급하러 가는데 채권자 들러버 있고 막 빨간다치 붙이고 간다. 그럼 돈 줍니까 못 줍니까?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내용이잖아. 우리 불안해 항변권 할 때 했죠? 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내 믿으라. 내 담보 제공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러하지 않냐다가 뭐예요? 거절할 수 없답니다. 자, 보시면 되고 넘깁니다. 자, 넘기면 예제 문제 바로 갈게요. 예제 문제. 자, 1번 지문 맞아 틀려. 매매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뭐 때문에 틀렸어? 요물X. 요물은 옆에다가 무슨 계보? 현대계보. 1번 바로 답이다. 안 어렵죠? 뭐 30이 나왔다. 이거 너무 쉽다 이 말이야. 1번 X. 2번은요. 매매계약은 육상 상무계약 맞죠? 3번. 매도인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고의가실이 없어도 매도인은 책임져야 됩니다. 4번 지문은 타인 권리도 매매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못 넘겨주면 담보 책임집니다. 내가 여러분 재산 다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소 알고 있잖아. 팔아물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넘겨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못 넘겨줍니다. 매매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타인 권리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알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4번 맞고 5번 지문은요. 아까 봤던 거지. 비용은 비용 현관패. 비용은 쌍방이 균분. 시험 3번 나왔다 있죠? 맞는 지문 되었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보다 자, 어디를 가냐면은 뒤에 다른 것부터 좀 정리하고 합시다. 자, 505페이지 환매 봅시다. 환매. 교환과 환매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환과 환매. 자, 환매부터 정리합시다. 환매. 환이 뭐야? 도로 사오는 게 뭐예요? 환매입니다. 소유권을 넘겼다가 도로 사오는 게 뭐라고? 환매. 자, 그래서 환매 갑니다. 환매. 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넘기고. 얘는 뭡니까? 넘겼는데 도로 사올 것을 약정하는 게 뭐야? 환매 특약입니다. 무슨 특약이다? 환매 특약. 자, 소유권을 넘겼다가 도로 사오기를 하는 거 환매입니다. 자, 그러면 환매가 나오는데 환매 한번 물어볼게요. 환매는 언제 쓰느냐 이 말이야. 환매는 친인척이 돈을 빌려달라 하잖아. 친인척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뭐 있나 이래야지. 뭐 있나 물어보고 오피스텔 한 게 있는데 그럼 오피스텔? 좋다. 1억 해줄게. 네? 오피스텔에 한 70만 나오잖아. 60만 나오잖아. 월세가. 맞죠? 그러면 소유권을 내게 넘겨놨다가 5년 범위 내에서 여기 있습니다. 무슨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이 도로 사가래. 됐어요?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내가 월세 먹잖아. 월세 60만 70만 원 먹지.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뭐한 것으로 본다? 상계한 이해됐어? 이게 법주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뭘 먹으니까? 월세 과실을 먹으니까. 그럼 이자와 과실은 뭐한 것을 본다? 상계한 것을 본다.
됐죠? 별도 이자 안 받는데 한번 물어볼게. 달리 정할 수도 있다입니다. 무슨 규정? 아직까지 임대차 들어가기 전이야. 임대차 들어가면 가격이 나와. 그러면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무슨 특약 한다고요? 환매 특약을 하는데 이건 동시에 돼, 다른 시기에 해야 돼. 동시에 되죠. 맞죠? 자,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딱 대보면은 각구예요. 각구. 각구는 뭐예요? 소유권의 변동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가는 사항을 적죠. 그러면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어디 적습니까? 을구에 적습니까? 각구에 적습니까? 을구. 소유권 내가 매수했다. 각구. 맞아요? 각구 을구. 자, 아시죠? 자, 우리는 수미번호 사항만인데,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 앞으로 되어 있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되어 있지. 자, 그런데 내가 도로 사올 것을 약정합니다. 2의 1. 이게 무슨 등기랍니까? 부기 등기. 자, 이거 등기부 시험 배웁니다.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들어봤습니까?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래서 동시에 하니까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 등기를 하는 거야. 알죠? 소유권 등기면서 도로 사올 것을 약정하는 거야. 그게 무슨 특약 등기합니까?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한다. 그래서 시험에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이해 되죠? 누가 합니까? 갑이 하죠. 딱 환매권자, 갑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응? 자, 이게 뭐다? 환매 특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부기 등기로 하니까 동순이죠.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그럼 동시에 해야 되지. 무슨 말이겠죠? 동시에 하니까 이거 동순위가 되는 거야. 2의 1. 맞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동시에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해야 됩니다. 몇 년? 5년.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인데 3년 동산 우리 시험에 아예 안 냅니다. 우리 부동산 하면 돼요. 5년. 알겠어요? 5년인데 도로 사오려고 할 때 사올 때 금액 무슨 금액이랍니까? 환매 대금이라지.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맞죠? 이자는 뭔데? 과실과 상기한 걸 보잖아. 오케이? 그래서 별도 이자는 안 붙이고 매매 대금, 매매 비용만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환매 기간은 몇 년? 5년인데 기간을 단축은 할 수 있어도 연장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럽니다. 7년 약정을 하면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으로 단축됩니다. 5년으로 단축. 알겠지? 그 7년 약정을 하더라도 몇 년으로 단축돼? 5년 단축됩니다. 됐습니까? 요 재매매 예약은 아까 뭡니까? 무슨 환경권? 예약 완료권 행사하는 거지. 이거 다 했죠 아까? 했습니다. 그걸 위한 건 무슨 등기 할 수 있다고? 가등기 할 수 있다고 했지 이거는. 아까 했지?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매는 다시 할게요. 소유권을 넘겼다가 도로 사오는 게 뭐라고요? 환매다, 환매. 알죠? 넘겼다 도로 사오는 게 환매다.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뭐 한다? 동시에 하니까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죠? 기간을 몇 년 범위를 정했어? 5년 범위에 정해서 하는데 연장 안 됩니다. 단축만 돼. 7년 약정하면 몇 년으로 단축돼? 5년으로 단축돼요. 그러면 환매 대금은 도로 사올 때 금액은 얼마입니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이자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왜? 이자와 과실은 망 것을 보기 때문에 상계한 것을 보거든. 근데 이거 달리 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자, 그리고 한 개 더 적어 놓으면 여기 목적물에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비용에는 뭐가 있어요? 필요비와 유입비. 필요비와 무슨 비? 유입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안 주면은 도로 사갈 때 을이 뭡니까? 유체버림이 돼. 알겠죠? 맞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할 때 비용 상환 청구하고 안 주면 유체버립니다. 오케이? 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끝이야. 여기서 지금 다 나온대. 등기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다 있다. 자, 505페이지.
갑시다. 의 및 기능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줄까지 죽으시고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어디에 현금화해야 돼? 동시. 그러니까 무슨 등기한다고? 부기 등기한대. 맞죠?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유보하는 경우 환매권을 일정 기간 내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되고. 자, 2번입니다. 기능입니다.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해서 매도 담보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밑으로 가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요건, 법주문 딱 보면 돼요. 590조.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현금화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할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 부담 비용을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매매 환매 대금이 그래서 뭐라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590조 1항에서 나오지. 여기 보세요. 환매 대금 뭐라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주고 도로 사올 수 있다 했잖아. 맞아. 자, 그다음 2항 갑니다. 자, 전항의 환매 대금에 가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한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다음에 3항 전 2항이고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자, 현관편에 돼. 과실과 이자는 특별한 상탕이 없는 한 상기한 것을 본다. 이 말은 뭡니까? 월세를 매수인 자, 집안 봐봐. 매수인이 월세를 과실을 취득하니까 별도의 이자 청구할 필요는 없다. 상기한 거로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있죠? 임의 규정이니까. 자, 그다음에 밑에 가서 591조입니다. 환매 기간. 자, 환매 기간에서는 부동산만 기억합니다. 환매 기간 부동산 몇 년? 5년. 동산 기억 안 해도 돼? 안 나와. 3년입니다. 동산은. 자, 그리고 넘지 못한다 해놓고 약정 기간 넘을 때는 몇 년으로 단축돼? 5년과 3년으로 단축된다 했죠. 그래서 7년 약정하면 몇 년으로 단축돼? 5년으로 단축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 2항에 가면 연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죠. 단축은 된다 그랬죠? 네, 됐고. 자, 그리고 환매 기간 정하지 않아도 몇 년인가? 5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은 기억할 필요 없어. 왜? 동산이니까. 우리 시험은 오로지 부동산밖에 안 되거든. 알겠죠? 자, 몇 년이다? 5년. 단축돼 안 돼? 단축은 돼. 연장이 안 돼. 저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이상한 답변하고 있는데 용서할 수 없어. 다시 할게. 부동산 몇 년이야? 5년. 단축은 돼? 연장은?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라고. 알지? 근데 헷갈리니까 바꿔내거든. 틀린데.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매 기간을 7년을 약정하면 5년으로 단축된다. OX. O. 맞는 지문입니다. 오케이? D가 나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592조 갑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는 이 경우에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를 할 때는 자, 무슨 등기할 때? 보류 등기, 환매택 등기할 때는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죠? 그렇게 됩니다. 자, 옆에 32의 기출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목적물 자, 첫 번째 죽으시고 제한이 없다 줄 것이고 부동산, 동산 다 되죠? 시기는 동시에가 현관편입니다. 동시에 차서 자, 환매대금은 아까 말했어.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환매기간은 첫 번째 줄 5년과 3년 부동산은 5년과 3년으로 단축된다 했죠? 네, 됐고 환매등기는 맨 끝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고 돼 있죠? 맨 끝에 네, 그거 체크. 자, 옆에 다 기출 33, 32 다 기출 지문입니다. 자, 환매권 실행 방법 나오는데 594조 바로 갑니다. 환매 기간 내. 자, 전제 조건 생각해야 돼. 무슨 기간 내? 환매 기간 내. 5년 내. 5년 내 이 말이죠, 그러면. 5년 내에 이 말이야. 5년 내에 매매 대금,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자 보세요, 이거. 자, 환매 대금을 매수인에게 주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권리를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럼 5년 안에 뭐 해야 돼? 환매 대금 주고 사와야 돼? 도로 사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항 매수인이나 전덕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다. 비용 현관편 203조 규정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비용이 뭐가 있어요?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입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매도인의 청구에서 상당 기간을 막을 수 있다. 허여라면 무슨 비야? 유입비. 유익할 때 동글동글이죠. 허여할 때 동글동글이야. 이 동글동글 하는 거 기억나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 언제 동글동글했어?
통정허위 표시에서 은닉행위 기억납니까? 매매는 미음미가 무효, 증여는 동글동글 유효. 기억납니까? 뭐 그 연상작업까지 다 해주고 있어 지금. 알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했습니다. 허여받는 건 뭐라고? 유입비라는 거 하셔야 돼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27회 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허여받는 건 필요비다 오미가 있습니까? 필요비는 허여받는다 OX, X 이게 시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했다. 밑에 기업번, 니은번 다 줄 거 놓고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또 그럼 2번 한매고도 대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매고도 권리잖아. 양도성도 있고 뭐 상속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대위할 수도 있답니다. 공유지분 한매 다음 페이지에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서 32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3억 원에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했다. 환매네. 갑이 을에게 3억짜리 부동산 넘기면서 환매하기로 했대. 자, 매매대금 얼마야? 3억. 자, 그리고 을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뭐에 대한 내용이다? 환매에 대한 내용이다. 환매라고. 맞죠? 문제 환매라고 딱 나와 있지? 자, 됐어. 그러면 1번 지문 갑니다. 맞나요? 이거지, 그지? 기간 내 5년 내에 요거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1번 맞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환매 기간 내에 줄 거 놓고 3억가 의뢰 부담한 비용을 부담하고 매매대금 매매 비용을 부담하고 환매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은요. 환매 기간 정하자면 몇 년이라 했어? 5년이다. 5년. 기간 작정하자면 5년이라고 했죠. 2번 맞고 3번은요. 여기 했네.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고 했지. 맞아. 잘 맞고 있다. 4번 질문은요. 만일 갑이 환매 등기 후에 병이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환매 등기 후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병이 X토지를 매수했다. 자, 이거 뭐야? 환매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등겼어? 병이한테 등겼어. 병이한테. 그러면 지금 환매 특약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지고 병으로 돼 있단 말이야. 알죠? 그 환매 등기가 돼 있는 걸 보고 샀을 거 아니야. 에? 등기부등 보고 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매권 행사하면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돌려줘야지. 오케이? 그 얘기지. 그러면 4번 맞아 틀려?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만약 갑이 환매 등기 후에 병이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의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이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야? 환매권 행사되면은 병은 돌려줘야 돼 안 줘야 돼?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지. 외우지 말고 환매 등기된 거 보고 샀잖아. 그럼 중개사가 설명해야 하네. 환매 등기가 돼 있다. 환매 행사할 수 있다. 이 뺏긴데 설명하겠지. 그러면 얘가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는데 사는 놈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뺏긴다고. 왜? 순위가 뭐가 빨라? 한번 물어볼게. 2번이 빨라 3번이 빨라? 이게 얘인데요. 2번하고 이거는 같다고 했잖아. 동시에 했으니까. 부기 등기 순위 뭐에 따르다고? 주등기 순위 한다고. 지금 등기법 하는 것 같아. 등기법의 내용이야 이게 근데. 알겠지? 네. 등기법 할 때 다 합니다 이거 환매. 아시죠? 민법이 돼야 등기도 되고 뭐도 됩니까? 중개사법도 되고 이런 거예요. 아시죠?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고 5번 지문 한번 보세요. 만일 갑이 환매 등기 후에 정의 X 토지의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무슨 등기 후? 환매 등기 후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이죠. 그 환매권 밑에 있지. 맞고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하며 X 토지 소유권 인기를 마친 경우 정의 저당권은 소멸하죠. 밑에 있으니까. 맞아요?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됐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환매권 등기된 부동산을 은행에서 대출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얘기야 이 판례 때문에. 알겠지? 그입니다. 지금 소멸하거든.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제 교환 갑니다. 자, 교환은 뭡니까? 교환은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랬어?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네? 맞죠? 거기 쭉 보면 돼. 옆에 기출지문 있죠? 32의 기출입니다. 596조. 교환은 당사 상방이 금전이의 재산권. 반드시 금전 이해입니다. 금전일 때는 매매야. 금전 이의 재산권. 상호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또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교환은 어떤 겁니까?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하고 을이 갖고 있는 Y 토지를 바꾸는 거지. 맞아요? 이게 교환입니다. 반드시 금전 외가 포인트야. 상대방이 금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야. 알죠? 한번 물어볼게요. 교환이 먼저였을까? 매매가 먼저였을까? 옛날에 물물교환부터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다가 화폐가 생기면서 매매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매매에 대해서 뭐 우리 법조문이 상세히 해놨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준용이 되는 거야. 교환에. 원래 먼저가 뭔데? 교환인데 매매의 세부적인 내용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매매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보세요. 요게 2억짜리인데 요게 1억짜리야. 얼마 차익 생겨? 1억. 그럼 1억이 뭐야? 보충금입니다. 보충금. 보충해주는 금액이죠? 자,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의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계약이니까?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니까 뭐가?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됐어요? 그리고 쌍무계약이니까 뭡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 위험부담 내용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596조는 봤고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쭉 보시고 두 번째 줄에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행감에 딱 해놓고 자, 성립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금전이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을 주는 게 무슨 금이다? 맨 끝에 보충금입니다. 보충금. 자, 그래서 밑에 효력 597조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전주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금을 보충금 지급을 약정할 때는 그 금전에 대해서 금전의 행간편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되고 자, 그리고 보충금에 대해서는 아까 뭐랬어요?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된다고 했죠? 네,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에 줄 거면 돼. 보충금 안 주면 뭐예요? 요거 잔금 안 주는 거 마찬가지야. 잔금 안 주는 거 마찬가지야. 그럼 뭐예요? 무슨 불이행 사유다? 채무 불이행이죠. 그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거 줄 보시면 돼요. 옆에 32 기출 지문들 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앞으로 가서 좀 쉬었다 갈 건데 자, 매도인의 하드 담보증에 펴놓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490페이지 펴놓으시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10분 쉽니다.